오늘 이 시대의 히틀러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근대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 빼고는 모든 은혜가 이승만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사파가 전체를 대한민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주사파에 또 제일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사탄의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명령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그는 교계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90% 이상이 또 성도 60% 이상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은 그야말로 실소를 터뜨리게 하는데요. 오히려 전 대표회장의 극우 행보가 한기총 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정광훈 대표회장. 그는 253개 지역연합회를 조직하고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단식을 통해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유튜브 1000만 시청자를 조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역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정광훈 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전국 253개 지역연합 결성대회에서 기독자여당을 위해 그간 129억 원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 돈은 모두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는 전광훈 씨의 자금 출처를 쫓던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교카드와 보험, 인터넷, 휴대폰, 상조회사, 꽃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심지어 선교은행 설립이란 야무진 꿈까지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느 사업체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었습니다. 돌고 지역 인근 사랑제일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청교도 콜센터에 평화나무 활동가가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휴대폰 판매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휴대폰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핸드폰 못 바꿔요? 예. 아, 교인이세요? 여기 교인이에요. 아, 네. 핸드폰 근데 장사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거의 안 하죠. 다 인터넷에서ซื้거리는데. 상주에 있는 직원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취재진의 얼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냥 핸드폰 바꿀까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기자님이시네. 정광훈 씨는 상조회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설립된 청교도 시온상조는 전광훈 씨와 연계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청교도 시온상조는 서울상조와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0년 직권 취소 결정이 내려져 폐업 상조회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교도 시온상조는 과연 어떤 이유로 폐업됐던 걸까? 그 말씀하신 청교도 시온상조는 네. 저희 할부거래법이 제정돼가지고 상조 등록을 받은 게 2010년 말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직권 취소가 된 거면 아마 상조업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저기 특수거래 뭐 방판이나 이런 업체로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등록 업체로는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상조업 직권 취소는 된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직권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조업으로 등록은 돼 있지 않았었고. 네네. 그러나 이후로도 전 씨는 상조회사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교도 콜센터는 H상조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는데요. H상조회사에 청교도 콜센터와 제휴를 맺어온 것이 사실인지 지금도 제휴를 맺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청교도 콜센터 쪽이랑 제휴가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청교도 콜센터랑 제휴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데? 최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곤지암 실천수행관에서 열린 수련회 현장에서는 성결카드 신청을 받았죠. 정광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2006년부터 농업과 제휴를 맺고 선교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선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1,300명에 불과했습니다. 1,300장이요? 몇 년도에 그러면 제휴가 된 거예요? 저희 출시일은 2006년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여부도 아니고 그냥 누적 발급수라서 뭐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 뭐 의미할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정광훈 씨는 이 선교카드를 통해 선교은행 설립이란 원대한 꿈을 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훈 씨는 2014년 12월 3일 한국교회 선교은행이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매우 원대했습니다. 당시 정광훈 씨는 선교은행 설립 취지문과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은행은 한국교회의 비탕감과 목회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1년에 은행이자로 내는 돈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재앙 수준이며 이 같은 재정 위기에 닥친 한국교회의 은행 채무를 선교은행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또 교회 설립 시 10억 지원, 은퇴 목회자에게는 매월 100만 원 지급 등의 사탕을 내밀어 왔습니다. 도대체 정광훈 씨는 이 원대한 꿈을 어떻게 이루려 했던 걸까? 설립 취지문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를 설립해 1,200만 성도의 가족카드와 5만 5천 교회의 교회카드, 10만 기독기업 카드를 추진하면 최소 매년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해 한국교회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전국 5천 개의 지점과 점포를 설립하고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20만 명의 기독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교은행과 관련해 지점장 선발교육, 선교은행원, 대리점, 지점장 광고가 교계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고 실제로 정광훈 씨는 선교은행 지점장 교육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선교카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선교카드를 사용하면서 발행하는 수익금은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수익금은 선교은행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은 청교도 측으로 적립되는 구조였죠. 아마도 정광훈 씨는 수익금을 선교은행으로 흘려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혹시 은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게 은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은행법 14조에 이제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 1억 원 이하 과태료 뭐 이런 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은행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는 있는 거고 누가 네. 보더라도 은행업이 아니라는 게 자명한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설령 은행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 팩트는 정리드리고 근데 인가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 업무를 쓴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선교은행 설립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관리는 대형교회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익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 선교은행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 2016년 3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잠시 휴폐업했던 적도 있었지만 정광훈 씨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교회 선교은행이란 이름의 사업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무 상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정광훈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연락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뜬금없이 이승만 영화 제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3천만 명이 영화를 관람해야 한다며 이승만 대통령 서거 50주년인 2015년 개봉을 목표로 했는데요. 2014년 9월 한 모임에서 정광훈 씨는 시나리오도 완성됐고 감독과 주연 배우 선정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화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정광훈 씨. 그러나 여전히 사업체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그는 과연 1000만 유튜브 방송과 253개 지역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해나가려 하는 것일까요?